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챙기셨나요? 이제 봄이 됐으니 운동도 하시고 햇볕도 쬐셔서 잠도 잘 주무시고 자연도 둘러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도구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귀한 선물로 사람들을 묶어놓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합니다. 파괴력도 대단하여서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40대 여자분의 딱한 사연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친어머니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는 죽었어야 해. 아무 쓸모없는 애야. 너는 필요 없으니 나가 죽어. 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들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자신이라고 생각이 뇌 속에 각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니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자신감이 없이 자라나게 되어서 인생을 무기력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인생은 힘들고 무시당하고 잘 될 수가 없이 초라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혀가 이분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은 40이 넘었는데도 그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분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은 나라는 존재는 있는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알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존감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그대로 살게 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하면서 좋은 말을 자꾸 해주면 사춘기도 말썽 피우지 않고 잘 넘기고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분노 폭발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열등의식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타인에게 떠넘기어서 타인을 희생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쯤으로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잘 받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으면서 상처도 빨리 회복되는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I'm sorry라고 한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해야 잘하는 건지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좋은 말의 황금문 3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로 진실된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 사랑이 들어간 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꼭 필요한 말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잡담, 남을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가르치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 알콩달콩하게 말하는 사소한 말은 잡담이라고 할 수 없죠. 셋째로 친절한 말인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말인지 격려하는 말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말 잘하고 좋은 말을 통과하는
황금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잘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하는 거고요.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강연자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다 끝내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어느 한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유치하고 질문의 질이 낮아서 다른 한국인들이 창피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강연자는 끝까지 그 질문을 경청하고 이렇다는 말이군요 하며 재해석까지 해주었다는 말에 진정한 말 잘하는 사람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이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윗입술이 갈라지는 장애, 구승구개열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했던 하버마스는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아프게 체험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려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진실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이성적인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은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에 대한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롱펠로우는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라고 말했고, 모로코 속담에도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이다.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2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성경의 잠언 말씀에 많은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임이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도 우리는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와 상황에 맞게 말하는 법을 알아서 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이 엿기능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의 엿기능을 알았다면 과감하게 끊으려고 노력해야 다음 세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셔서 대박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